3년 전에 했던 발언 무슨 여의도를 물고 들어가야 된다고요? 네. 그 오디오 있나요? 잠깐 들어보시겠습니다. 용산에는 어떻게 그 힘을 쓰느냐 하면 용이 와야 돼. 용이 어떻게 와요? 그냥 오면 용은 그냥 오면 쓸모가 없어요. 여의주를 들고 와야 돼. 이게 소위 천공 수신양군이 3년 전에 용산에 여의주를 들고 와야 된다고 했다는 말인데 이거 관련인지 모르겠는데 또 기사도 쏟아졌죠. 쏟아지고 나서 다시 삭제했다고 하더라고요. 이해가 안 가니까 이런 기사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청와대는 안 들어가고 통이동에서 일한다는 거 아닙니까? 통이동이라는 게 경복궁 바로 옆이에요. 경복궁을 바라보고 왼쪽 편에 경복궁역 3번 출구가 있어요. 바로 거기서 계속 근무한다는 거죠. 안 들어가고. 이해가 안 가는데 그럼 출퇴근은 어떻게 하나? 자택에서 한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 보도된 바로는 아크로비스타에서 한다는 거잖아요. 아크로비스타 경호를 어떻게 합니까 거기서? 그리고 서초동에서 매일 출퇴근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통일동까지 차로 본인이야 길 다 막고 30분이면 오겠지만 그 출근길 길들 다 교통 대란이죠 이제 매일 아침에. 그리고 움직이면 대통령이 움직이면은 통신 재밍을 한단 말이에요. 1km 밤에 다 휴대폰 안 터지는 거예요. 이 통일동에 비서진 들어갈 자리도 없어요. 방탄유리도 아니거든요. 공사 새로 합니까? 왜 이렇게 하는 거죠? 왜? 그냥 청와대 들어가서 얼마간 근무하다가 준비되면 가면 되잖아요. 납득이 안 가는 도저히. 자, 청와대에서 이 NSC를 어제 했다고 하니까 잠시 청와대 연결해 보겠습니다. 박수현 도수석 전화 연결됐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수현입니다. 어제 문 대통령 주재하는 국가안전보장회 NSC 회의가 있었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서 이 사안에 대해서 논의를 했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저희는 정말 모범적인 정부 인수인계를 대통령이 여러 차례 강조하셨고요. 그러기 때문에 더 잘 인수인계를 하기 위해서 짚어볼 점에 대해서 이렇게 회의를 하고 상황을 좀 살핀 것이죠. 예. 그런데 이제 언론에 보도되기로는 국방부나 합참이나 경호처나 기타 이 컨트롤 센터를 이전하기에는 촉박하다라고 이렇게 결론이 난 겁니까? 예, 꼭 좀 강조하고 싶은 게요. 일부 언론에 보니까 지금 그 청와대가 새 정부의 청와대 이전을 반대한다. 그리고 용산 이전을 반대한다. 이렇게 제목도 쓰고 하는 언론이 있던데 저희가 그 이전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고 얼마나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까? 그 새 당선인의 그 어떤 공약, 국정 운영 방향에 대해서 대통령은 일체 함구하라는 함구령까지 청와대 참모들에게 내릴 정도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저는 정말 잘 협조하고 그리고 모범적으로 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사회자가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다 좋은데 그 안보 공백 이 문제는 좀 해결할 게 있다. 그것도 어떤 거냐? 당선인께서 발표하신 대로 그 5월 10일 새로 이전할 그곳에서 업무를 시작하시려면 적어도 해결할 안보 공백이 저희가 볼 때는 우려되는 지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시고 그리고 5월 10일부터 그곳에서 근무하실 것이냐라고 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 서로 협의하고 해결을 하자는 것이지 저희가 반대한다거나 신구 권력의 갈등, 충돌 이런 것이 전혀 아니라는 것을 그렇게 진심을 다해서 말씀을 드려도 어떻게 그렇게 이해를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희도 광화문 시대를 약속한 정부였고 그것에 대해서 다 이루지 못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여러 차례 드렸고 당선인께서 국민 곁으로 다가가시겠다는 그 공약과 약속을 꼭 지키시기를 바란다는 입장. 그러나 5월 10일까지 이 문제를 하는 데는 다 대체로 잘 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 안보 공백의 우려에 대해서는 꼭 협의를 하고 해결을 하셔야 되겠다. 함께 그렇게 한번 머리를 맞대고 해결해보자라고 하는 그런 취지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정리해 볼게요. 이전 자체를 반대하는 게 아니다. 그런데
지금 국방부나 합참이나 대통령 집무실이나 기타 위기관리센터를 이전하기엔 너무 촉박하다. 네네. 너무 촉박하니 회의를 한번 해보자는 겁니까? 아니면 그렇습니다. 촉박하니까 이게 어렵다라고 하는 결론입니까? 어려운 지점이 있다는 것이 저희 결론이고요. 네, 그러면 어려운 지점이 있다. 인수위 측도 군사 전문가가 계시고 이 부분을 잘 아는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5월 10일 그렇게 하겠다고 결론을 내린 때는 현재 저희가 염려하고 있는 안보 공백의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이 있으니까 그렇게 말씀하셨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 해결책을 한번 들어보자. 예, 그러니까 그래서 저희가 모를 수도 있고 그쪽이 모를 수도 있는 것이니까 이건 이야기를 해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럼 이렇게 정리할 수 있네요. 이전 자체를 반대하는 건 아니다. 그런데 어제 NSC 회의 결과로는 이게 어렵다. 그런데 당선자 측에서 된다고 하니까 예. 우리가 모르는 되는 이유가 있는지 한번 들어보자. 그리고 우리가 안 된다고 하는 이유도 들려주겠다. 이런 거네요. 그렇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제 그 국방부 장관이나 합참의장도 어제 회의에 참석을 이제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이전 대상이고요. 그런 점을 충분하게 가서 설명을 해드려라. 그것이 저희 어제 회의 결론이었고요. 그런데 예를 들어 하나만 예를 네네. 들어 보겠습니다. 어제 브리핑문에도 공식 발표가 됐으니까요. 어쨌든 청와대에는 위기관리센터가 있고 그 위기관리센터를 운영하는 시스템이 있을 것 아닙니까? 네. 근데 그 5월 9일까지 밤 12시까지는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이고 군 통수권자로서 그 시스템으로 국가를 보위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럼 바로 1초 후에는 윤석열 후임 대통령께서 그 시스템을 가지고 똑같은 일을 하셔야 됩니다. 예. 자,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바로 옮길 것인가, 그 시스템을, 이 시스템을 옮기는데 시간이 얼마나 소요될지 저희는 걱정이 되지 않습니까? 자, 그 5월 10일부터 이 지금까지 그 인수위 측에서 혹은 당선자 대변인을 통해서 나온 얘기는 5월 10일 날 사실상 청와대 기능을 중지시키고 전면 개방한다, 국민께 돌려드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말씀하셨다시피 5월 9일 자정까지는 계속 네네. 컨트롤 센터가 돌아가야 되는데 이거를 네. 그 순간 중단시키면 이 센터 기능을 어디서 옮겨왔죠? 예, 저희도 이제 그런 지점이 궁금한 거죠. 그래서 그 인수위 측에서는 이에 대한 그 대책이 있으니까 5월 10일부터 그 대책이 새로운 뭐냐? 곳에서 업무를 시작할 수 있다 이렇게 하셨을 텐데 예. 그 대책에 대해서 저희는 걱정인데 대책이 있으니까 하셨을 거고 그래서 5월 10일이 가능한가에 대해서 서로 머리를 맞대고 5월 10일은 안 된다면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대한민국과 국민을 위해서 머리를 맞대보자는 것이지 저희가 절대 다른 뜻이 없다니까 알겠습니다. 자꾸 그냥 뭐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알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대통령과 당선자도 만나야 되지만 그 이전에 실무진이 만나서 이 사안을 논의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예. 그리고 인수위원회는 원래 인수위 법에 따라서 그 우리 전 정부 각 부처에 그런 어떤 인수 뭐를 요청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하게 돼 있으니 적어도 이 안보 공백에 대한 해당 부처 또 이전 대상인 국방부와 합참 등 이런 것에 대해서 현재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국가 이 시스템을 잘 한번 들어보시고 또 걱정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 대책이 무엇인가 서로 이야기를 해보자는 것이지 절대 이전 반대나 이런 게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알겠습니다.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이 당선자와의 만남은 어떻게 돼갑니까? 그래서 그것도 어제 이제 그 김은혜 대변인님께서 그 안타깝다라고 하는 입장을 발표하셨던데요. 절대 안타까워하지 말아달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 당선자님과 대통령의 회동과 이 어제 안보 공백에 대한 저희의 그 우려 이런 것들이 전혀 연계되어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또 예를 들어서 두 분이 또 만나시면 뭐 이런 부분까지도 같이 말씀을 나누실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실무적으로 가서 이야기도 서로 각 부처와 인수위 간에 하지만 그래서 더욱더 이런 것 때문에 두 분의 회동이 절실하게 또 더 필요한 이유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전 문제와 관련해서 어려운 그 난관에 부딪힌 것과 만나서 얘기할 것은 별개로 진행돼야 되는 거 아니냐 그거죠? 예, 제 말씀은 저희가 이제 안보 공백의 우려를 말씀을 드리니 이것이 우리 정부가 무슨 뭐 감정으로 목리를 부린다 이런 차원이어서 그것이 두 분의 회동에 영향을 미치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저희는 정말 모범적 인수인계, 더 좋은 인수인계를 하겠다는 그런 진심인 것입니다. 그래서 진심으로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렇게 당선자 무산된 것에 대해서 언론 보도들이 대체로 어떻게 압축이 되냐면 네. 예를 들면 지금 공석인 한국은행 총재라든가 또는 네. 감사원의 위원들이라든가 이런 공기관의 인사권을 당선자 측에서 문 대통령에게 행사하지 말라고 요청이 있었다. 그래서 네. 이 만남이 무산된 것이다. 이런 보도들이 있었거든요. 제가 궁금한 것은 네네. 문 대통령이 남아있는 이런 공기관 공석에 대한 인사권을 행사하시고 퇴임하시는 겁니까? 아니면은 이 인사권은 그러면 당선자 측에다가 위임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준이? 5월 9일까지 대한민국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이십니다. 그리고 책임과 의무와 권한을 다 하셔야 되는 것이 국민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것 아니겠습니까? 청와대에서 적어도 인사권에 대해서 지난번에 제가 왈가왈부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린 것은 어떤 뜻이냐면요. 적어도 이철희 수석이나 장제원 비서실장께서 두 분이 실무 협의를 하시는데요. 이 두 분이 그 말씀을 하실 내용이고 또 두 당선인과 대통령께서 만나서 두 분이 말씀하실 내용이지 자꾸 이쪽이나 그쪽이나 참모들이 관련도 없는 그런 참모들이 나와서 이런저런 인사권이 어떻다 이런 얘기를 왈가왈부하는 것이 그 두 실무자의 협의나 두 분의 회동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인수위나 당선인 측이 인사에 대해서 아무 얘기를 하지 마라 그런 뜻이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이것은 역대 모든 회동에서 그렇듯이 필요한 것이 있으면 당선인께서 얼마든지 대통령한테 말씀드릴 수 있고 인사 권한은 대통령께서 사인하는 권한을 가지고 계시지만 협의를 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역대 그 회동에서 그런 문제들이 논의가 됐고요. 그래서 대통령께서는 배석자도 없이 만날 수 있다 그렇게 제안을 처음부터 해주신 건 아닙니까? 그 얘기는 윤석열 당선인께서 어떤 말씀을 하셔도 좋다. 다 들을 준비가 돼 있다. 이런 진심을 말씀하신 것인데 이철희 수석과 장제원 비서실장님 외에 다른 양측의 그 실무진들이 자꾸 밖에서 다른 이야기들을 자꾸 하시니까 이철희 수석과 장제원 비서실장의 어깨도 무거워지고 편하게 말씀하셔야 될 당선인의 그런 입장도 자꾸 좁아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안보 공백에 대한 이 청와대 NSC의 우려와 두 분의 회동과는 별개의 문제다. 그리고 정말 제가 말씀드리는데 저희들의 진심, 더 좋은 인수인계를 하기 위한 진심, 이것은 절대 변화가 없다. 공장장님,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진심이 느껴지시지 않습니까? 자, 오늘 여기까지 듣고요. 자, 결론은 이사 문제는 당선자 측의 대책이 무엇인지 들어보려고 한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 인사 문제는 원칙적으로 대통령이 가지고 있다. 하지만 당선자 입장이 뭔지도 들어보려고 한다. 그렇습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은. 예. 아무래도 조만간 다시 연결할 것 같으니까요.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예, 박수현 수석이었습니다. 자, 바쁘다고 하셔가지고 미리 연결했거든요. 예, 다른 뉴스 하기 전에. 나머지 뉴스 잠깐 짚어보고 끝내죠. 예. 네, 보수 언론들도 일제히 윤 당선자의 용산 집무실 밀어붙이기를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조선일보는 청와대와 경희궁이라는 칼럼을 통해서 동아일보는 사설 바늘허리에 실매일까 걱정이다. 중앙일보 혼선없게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는 사설을 내놨습니다. 아니, 보수 매체면 더더욱이 이렇게 준비 없이 이전하는 데 대해서 준비 없는 건 사실이잖아요. 무슨 준비가 있었다고 아무 문제가 없다고 준비가 없는 건 사실이기 때문에
보수 매체도 당연히 보수 매체라면 더 그래요, 사실. 그다음은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합동참모본부 이전 비용은 약 1,200억 원 정도로 예상된다고 추가로 발표했습니다. 이 내용은 원래 이제 윤 당선자가 청와대 이전에 496억밖에 안 된다고 이제 했는데 기자들이 계속 물으니까 합참은 어떻게 할 거냐 등등. 그러니 그 예산은 1,200 정도 예상된다고 이제 추가로 밝힌 거예요. 그러니까 국방부에 있는 각종 부대가 이전하는 비용은 빼고 말한 겁니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죠. 네. 근데 이것도 다가 아니라는 게 지금 지난주에 출연하셨던 그 김병주 의원의 주장이고 다시 한번 모셨습니다. 그건 잠시 후에 다뤄보기로 하고요. 그리고요. 네, 어제 천공스승의 용산 활용 방안을 했고요. 다룬 기사들이 연이어 삭제됐고요. 더불어민주당이 문재인 정부 남은 임기 중에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남은 5월 10일 전에 민주당에서는 이제 검찰총장 출신이 대통령이 되다 보니까 검찰의 어떤 권한이 엄청나질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그렇지 않아도 가는데 수사와 기소권을 더 강력하게 분리하겠다는 것은 앞으로 당부가 계속 다룰 사안인 것 같습니다. 자, 하나 정도 더 끝내야 되겠네요. 네,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대통령 당선자의 국정 수행에 대해 긍정 평가는 하락한 반면 부정 평가는 상승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리얼미터가 미디어 헤럴드 의뢰로 지난 14일부터 18일까지 조사한 결과인데요. 응답자 49.2%가 윤석열 당선자의 국정 수행을 잘할 것이라고 답해서 2주 조사에 비해서 3.5%포인트 하락했습니다. 반면에 잘하지 못할 것이라는 부정적인 응답은 지난 조사 때보다 4.4%포인트 올라서 45.6%를 기록했는데요. 긍부정 차이는 3.6%포인트로 오차 범위 안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너무 길게 했나요? 이게 이제 아직 대통령은 아닌데 지질 개념으로 이렇게 당선자 관련해서 여론조사를 하죠. 여론조사를 하는데 역대 가장 지금 낮은 건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당선자 직후에 가장